2025년 8월 18일 히든풋볼 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의 남자 강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이주원의 남자라는 얘기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여기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나올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예. 진짜 죄송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좋아졌어? 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네. 하세요. 한 4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아, 많이 부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어쨌든 주말에 출장을 계속 다니잖아요, 지방으로. 네, 네. 다니면 4대 정도 맞았듯이. 집에 오면은 늦어요, 시간이 항상. 네, 네, 네. 뭐 한 1시, 2시 됩니다. 네, 네. 배고파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라면이나 네. 이런 거를 안 먹고 자야지 하다가 먹게 누우면 되지. 씻고 누우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럴 거면 먹자. 그래. 라면을 어제는 사리곰탕을 먹었어. 어. 사리곰탕을 끓여서 이제 총각김치랑 싹 먹었는데 네. 야, 밥을 한 숟갈 말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밥을 많이 말아서 또 국물까지 다 먹다 보니까 네. 야, 이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서 좀 붓기가 생겼다. 요즘에 붓기가 잘 안 빠집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 순환이 안 되는 것 아예 같아요. 안 그래도 얼굴 동그란 스타일인데. 그지? 그 조금만 네. 저는 붓거나 쪄도 네. 티가 확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좀 부었네요. 예, 네. 지방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좀 후유증이다. 지방 탓이다. 지방 출장 탓이다. 지방 출장 덕분에 네. 제 지방이 생기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브리그 얘기 잠깐 하자면 김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브리그가 뭡니까? K리그 2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 연맹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1부 리그, 2부 리그 하지 말고 K리그 1, K리그 2로 이 표현을 해달라. 공식 방송에서는. 네, 우리 또 이스타TV 공식 방송 아닙니까? 네, K리그 2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FA컵이라고 좀 하지 마. 코리아컵이라고 좀 해. 그거 댓글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좀 봐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그쵸, 바뀐 지 그쵸.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네, 이제 뭐 리그 2의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브리그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얘기인데 네. 형이 4대 맞은 얼굴이 네. 해서 나도 괜히 그렇습니다. 한번 아니, 개겨봤어요. 네, 근데 뭐 이거 뭐 공식 방송이라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네. 이 정도면 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 K리그를 사랑하는 팬분들 중에 또 관계자분들 중에 히든풋볼 K를 안 보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 자부심이나 뭐 이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했는데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네. 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거 맞아. 진짜 왜냐하면 물론 중간에 신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K리그 얘기 관련해 가지고 아주 오래 전부터 뭐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뜻은 아니고 나름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죠, 네. 맞죠. 근데 형이 이제 자주 까먹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까먹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리그 2 이야기를 좀 하자면 김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을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대승을 거뒀고 그 와중에 이제 김포 홈구장 솔토구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원희대 카페 금파 뭐 1832. 1832예요? 네. 1832. 네. 금파 왜요? 금파 할 거면 제대로 하지. 그 뭐예요? 그 금파 네. 그러니까 금파라고 해도 돼요. 네, 금파 그 카페 네. 1832 네. 예, 카페 그 약간 놀러 오세요라는 홍보 인스타를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호응이 좀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수원 팬들이 유니폼 입고 찾아와 주셨고 네. 또 쿠키 서비스로 드렸고 네.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 좀 큰 힘이 됐다. 네. 아. 그렇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또 좀 드시고 가셔가지고 또 경기장에서는 또 그 적토마시아 그 김포 홈구장에서 많이 긁히고 가셔가지고 그 망빙의 기억만 가지고 가시길 좀. 네. 요번에 수원 팬들이 드시고 가셔가지고 경기장에 가셔서 경기 내용은 사실 완패를 했으니까 망빙의 기억만 가지고 가시길. 이게 수원 팬들 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인천이 이번 라운드 졌거든요. 근데 수원도 같이 지는 바람에 맞아. 승점 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 경기 아직 남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인천이 패배하고 수원이 이번 경기 이겼더라면 승점 차가 5점 차로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김포의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김포가 사실 이번 시즌에 저도 이제 김포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또 이스타 제로라는 채널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영상을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이제 김포와 인천전 그 사건 때문에 네. 저도 사실 이제 함부로 김포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괜히 또 네. 예, 이제 상황인지라 또 김포에서 올린 또 사과문 자체가 굉장히 좀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 시즌까지는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플레이오프 가면 그때는 그때는 좀 할게요, 여러분. 네. 플레이오프 가면. 네, 그래서 저도 김포 홈구장 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고 싶고 지금 왜냐하면 너무 김포가 잘 나가니까 지금 플레이오프 순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김포와 수원과 인천이 손을 잡고 K리그 1으로 올라가는 거죠. 세 팀까지. 세 팀이 다. 아 그렇게. 네. 그럼 이제 세 팀도 살고 나도 살고 또 이제 K리그 1으로 김포가 가면 다르죠. 또. 물 들어오잖아. 다르지. 네. 뭐 져야지. 원정 네. 팬들의 규모가 훨씬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김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구단 이미지도 이제 바꾸고자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후원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김세님, 그리고 한국의 퍼거스님, 그리고 곰만님, 2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트릭자 울산을 부탁해요라고 했는데 본인의 트릭에 오늘 이제 걸려 넘어지는 지난 라운드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힙합에서도 드렁큰 쪼님, 그리고 드렁큰 쪼님이 또 10,000원 후원. 와 감사합니다. 네. 상윤아 너 유럽 가려고 그러냐? 마킹만 하면 애들이 나가냐? 라고 했고요. 또 가리사리님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 강원 경기입니다. 일찌감치 제주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김준환 선수가 전반에 2장의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경기는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제주는 뭐 한 명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승점 1점 뭐 나쁘지 않은 순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강등권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원은 상승세에 있고 제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네. 강원은 사실 어려운 일정 속에서 승점을 잘 좀 뭐 승점 3점이나 많은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승점을 드랍하지는 않으면서 버텨내는 일정을 보내다가 이제부터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한 명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팬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과 결과였습니다. 네. 좀 아쉽죠. 일단은 한 명을 유리하게 가져간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전반 38분 정도에 김준하 그렇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겼어야 네, 이거는 이겼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경호 감독이 이번 경기의 컨셉은 잘 잡아왔어요. 특히 요즘에 축구는 4쿼터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전반전을 쿨링 브레이크로 쪼개서 약간의 또 변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들이 있는데 쿨링 브레이크 이전까지는 강원이 진짜 촘촘하게 그 보통 수비 라인이 이렇게 이 결이 좋으면 굴비 엮어놓은 것처럼 잘 꿰놨다라고 하는데 이제 강원도니까 양미리 엮어놓은 것처럼 촘촘했습니다. 이 백포 라인도 그렇고 미드필더 라인도 촘촘하게 해놓으니까 제주 선수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제주의 볼 소유는 대부분 하프라인 부분에서 좌우로 돌리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뭐 기본적으로는 알죠. 측면 뒷공간으로 좀 대각선으로 때려주면서 수비 라인을 한번 붕괴시키면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틈을 강원이 주지 않았던 25분이었어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 일단 수비적인 안정감 가져가는 건 전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제주가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뒷공간을 우리가 속도 있게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김학국 감독이 또 요즘에 홈에서 잠수 잘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딱 하프타임에 화면에 잡힌 모습이 있었어요. 이 선수들 불러놓고 작전판을 갖고 뒷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로 이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임창우가 유인수 쪽으로 딱 갈라주는 그 빈 공간에 갈라주는 그 패스 한 방이 사실 득점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살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강원 수비진이 약간 간격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수비수 입장에서 뒷공간을 한번 세게 맞으면 많이 못 올라오잖아요. 약간 멈칫멈칫하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삼선하고의 공간이 생겼고 제주가 좀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이 김준하 선수의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김건희 선수 역습 과정에서 1차 경고를 받았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이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당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경고는 받을 필요가 없었죠. 불필요했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사실 좀 하프라인 부분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불운한 것도 있었어요. 슬라이딩을 했는데 김건희 선수가 몸의 방향을 잘 바꾸면서 경고를 받았다면 두 번째 카드는 좀 아쉽다. 이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포인트고 자연스럽게 강원의 공격 빈도가 올라갔죠. 특히 전반전에 이거는 넣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역시 이지호 선수의 슈팅. 박스 안으로 컵백 상황을 받아서 사실 90분을 뛰면서 공격수가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뭐 많지 않거든요. 그거는 살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 이번 라운드를 현장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감독들이 훈련을 통해서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의 디테일, 거기서의 이제 골을 넣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골은 선수가 넣어야 된다. 네. 이제 경기를 보면 사실 운이 안 따라주기도 했어요. 골대도 맞히기도 네, 했었고 네. 한 골만 들어갔다라면은 어쩌면은 강원이 이제 멀티골 넣으면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잡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일찌감치 득점이 안 나오면서 계속 급하게 슈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 이 슈팅들이 이제 편하게 골문 쪽 유효 슈팅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사이드로 맞아요. 이제 하려다 보면은 골대도 맞고 벗어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급함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성주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축구를 해외 축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잖아요. 다른 점이 슈팅 능력입니다. 네. 저는 기동력, 어떤 수비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퀄리티가 대부분 이제 해외 축구가 당연히 최상의 리그이기 때문에 높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K리그가 발전을 하려면 슈팅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그 슈팅이 무조건 들어가라가 아니고 야 저거는 잘 때린 거다. 저거는 아슬아슬했다. 이런 빈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제일 큰 게 저는 마무리 능력. 슈팅 능력이라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추후에 축구 교실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아카데미를 차리면 골잡이 양성 아카데미, 전문적인 게 스트라이커만 양성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뭔가 패스나 기본기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슈팅 훈련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네. 슈팅 그냥 저도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 레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볼 잡으면 이제 고개가 숙여지고 거기서 지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시저스나 뭐 이런 것들 크게 그런 거 하는 선수도 있지만 경기장에서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슈팅으로 나가는 그런 본인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잡아놓고 시저스 2번 하고 슈팅을 위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기장에서 유소년 선수들이나 뭐 이런 프로 선수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고 슈팅 템포가 다 끊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훈련할 때부터 뭔가 이 경기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 예를 들어보면 손흥민 선수도 우리가 소위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안으로 딱 접어놓고 이 슈팅 궤적에 대한 거는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팀 훈련이 아니고 개인 훈련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맹목적으로 나가서 그냥 골대다 때리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상황 연출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지도자들이 좀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분, 뭐 헤더도 중요하고 등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골 결정력을 키울 수 있는 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수들도 슈팅 때리는 거에 있어서 계속 맞추는 그런 감각, 이런 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정치인 선수 볼 가져가서 슈팅 200개씩 때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감각이 떨어지고 슈팅이 그날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다음날 나가서 훈련으로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의 그 강원의 모습은 팬들이 보기에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제는 승점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승부만 많이 하다가 승리를 이제 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승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제주 원정에서 아까운 이 승점을 이건 드랍한 거예요. 네, 놓쳤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제주 얘기를 네. 해보면 제주는 승점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 명이 빠졌으니까. 네. 확실히 김학공 감독이 올 시즌 컨셉만 놓고 봐도 제주의 팀 이 스쿼드를 놓고 봐도 지키는 거 잘해요. 수비 라인이 무리하지 않고 모든 범위를 커버하려고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지역은 허용하되 우리가 정말로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위치들은 딱 잡아놓는 것들을 시즌 초반에도 괜찮았습니다. 안 좋은 흐름일 때도 그 부분은 잘했었어요. 실수가 나와서 문제였지. 근데 이번에는 그 지키는 능력 플러스 교체 카드를 정말 잘 활용했다. 유리도 빼고요. 오히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오재혁 선수 투입했고 최병욱 선수 투입을 했는데 그 선수들의 역할은 단순해요. 뭐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면 좋겠지만 역습 상황에서 적은 숫자여도 볼을 좀 지켜주고 그렇게 위에서 노는 시간 수비들이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것에 대한 미션을 부여받았을 텐데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네, 최병욱과 오재혁 이 교체로 들어온 공격수들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지켜낼 수 있는 즉 실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충전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운영이 결국에는 경험의 좀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었고 강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냐하면 강원에 지금 공격수들 좋은 공격수들이 많지만 딱 내려서서 잠그고 있는 수비진을 뚫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제주를 봤을 때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빠진 가운데 승점 1점을 따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버텨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라운드 끝남으로써 제주가 강등권에 위치했습니다. 12위에 네. 위치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팀하고 승점 차가 뭐 5위에 있는 FC 서울하고 승점 차가 7점 차. 그다음에 6위 광주에게 5점 차. 근데 어찌 되었던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지금 본다면 울산은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성적을 봤을 때. 그래서 감독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네. 이번 라운드에 패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주는 거기서 왜 벗어나 있지? 그런 위기감에서 라는 거예요. 강등을 한번 경험해봐서 그런가? 지금 순위를 본다면 전북, 대전, 그러니까 김천, 대전, 포항, 서울. 어쨌든 기업 구단은 위에 올라와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여기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시민 구단이 좀 더 이제 성적을 잘 낸다면 그것도 그 이상의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오늘 이번 시즌 좋지 않았던 울산이었었고, 그 울산은 급박하기 때문에 팬들도 응원 보이콧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잖아요. 울산이라는 팀이 너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주는 왜 안 예민하지? 제주는 한번 왔었지. 한번 확. 뭐 간담회 했다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한번 왔다가 이제. 근데 효과가 없어. 그 이후에 한번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 건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저냥 이러고 있으면 돼?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맞잖아. 지금의 상황이 분위기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그렇지. 봐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맞지. 뭐 되게 뭐 강등을 안 당할 것 같은 뭐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항상 머물러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연패를 당하면서 쭉 내려올 게 아니고 그걸 한번 반등했다가 지금 스물스물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할 거 하고 있는데 다른 팀들이 뭐 예를 들면 수원 FC가 치고 올라가면서 순위가 좀 밀린 거니까 약간의 뭐 되게 좀 쫓기는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강등 당한다는 거야. 내가 말한 거 이거예요. 그때는 여름에 한복판이었었고 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있어. 근데 이제 이거 1, 2주 지나잖아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 들어갑니다. 이제 눈앞에 들어와요. 다른 얘기가 네. 되는 거야. 그런 이제 다른 얘기 시간이 없어. 뭔가 분위기를 바꿔도 야 됐다 우리 제주 대박 이제 분위기 해서 이제 축구 만들어진 것 같아 가자 남은 경기 2경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지금 3경기 동안 승점 1점 따내고 있거든요. 빨리 올라가야 될 팀이
네, 김천한테 졌고 울산한테 졌고 강원한테 비겼고 이것도 좀 질 뻔했었고 이 남은 일정에서 다음 라운드 대구한테 대구 원정이거든요. 이거 승리하지 못하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분위기 확 네, 가라앉지. 이게 지금 안양한테도 만약 제껴지잖아요. 그러면 안양은 스포츠 3점 차예요. 네. 결국 수원이 이겨냈어. 수원하고 제주가 지금 비교되잖아.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네. 제주가 지금 제주 위에 있는 팀 한번 볼까요? 수원, 강원, 울산, 광주. 쉽게 이 팀 밟고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만만치 않지. 쉽지 않지. 지금 네.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들의 모릅니다. 축구 스타일도 그렇고. 네. 지금 뭐 버텨낼 축구, 김학범 뭐 잠수 축구? 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수축. 네. 잠수하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왜죠? 안 보여서 무서워요. 안 보여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네. 근데 중요한 게 그 무서움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뢰를 갖고 있어야 돼. 산소 도통만 있으면 안 되는 거네. 어뢰를 갖고 있어야지. 뭐 잠수하면 잠수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섭습니까? 바닥에서 뭐 할 건데? 뭐 돌고래랑 놀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 안에 작사라도 들고 있든지 어뢰라도 들고 있든지 뭐라도 들고 있어야 자기가 언제 발목 잡힐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공격 들어올지 모르고 그래야 무서운 거지. 이렇게 잠수 축구를 본인이 하고 튀어나올 때 튀어나와가지고 상대방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잠수만 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올 시즌 컨셉이 잠수인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올 시즌 저는 이 선수 구성이랑 컨셉부터 같이 잠수하자 컨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리그2로 내려가지 말자고 컨셉을 잡고 했기 때문에 요 정도 계속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제주라는 팀은 리그2로 내려가는 그런 컨셉을 잡을 게 아니라 정말 아챔을 노려야 되는 컨셉으로 갔었어야 그렇지. 되는데 올 시즌 시작하고부터 뭔가 같이 잠수 컨셉의 축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제주 쉽지 않아요. 다른 팀 봤을 때는. 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양도 경기 내용이 사실 아슬아슬하게 지금 뭐 패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봤을 때는 전 제주보다 낫다고 봅니다. 내용만 보면은 컨셉이 확실한 건 맞아요. 제주도 컨셉이 있어요. 그리고 안양의 컨셉도 있는데 조금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컨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안양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소에 골을 넣어줄 수 있는 해결사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저는 제주하고 안양하고 놓고 봤을 때 득점 가능성이 어느 팀이 더 높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안양이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실점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또 안양의 컨셉이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강등으로 만약에 아침 뭐 이런 거 뭐 파이널 A 생각 안 하고 강등이 안 당하는 컨셉으로 가자 그러면 저는 제주가 지금 그 축구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강등을 당하지 않을 만한 그 축구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해 쉽게 얘기해서 그거잖아요, 사실 제주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하려면 승점을 더 벌어놓고 했어야 됐었어. 지금 한 5위권, 6위권에서 있으면서 좀 더 위에서 좀 더 버텨내면서 무승부 승, 뭐 무승부 패 승,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뭐 좋겠지만 지금 승점을 너무 못 벌어놓고 있고 다른 팀에 비해서 이 팀의 에너지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다? 그럼 강등이에요. 그렇지.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승점을 쌓고 이겼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당연하죠. 지금 당연하지. 하위권에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진짜 잘하려고 뭐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진짜 강등 안 당하는 그런 싸움으로 가야 된다는 느낌인 거지. 좋은 축구를 할 거였으면 더워지기 전에 그런 시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16, 17, 18라운드 3연승 했거든? 그거 잠깐 좋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19라운드에서 보면 패패무 승승 좋았죠? 다시 패패무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다시 승승 가야 되거든? 승승. 근데 승승 못 가잖아? 네. 그럼 진짜 개위기입니다. 정말로. 네. 여기서 다시 뭐 대구한테 그 다음에 뭐 다음 광주 경기 있거든요? 네. 거기서 뭐 승전 선도 또 못한다? 또 무한다? 만만치 않지.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야. 승승 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사실 퇴장이 이른 시간에 나오면서 전반전 컨셉, 후반전 컨셉 준비해가지고 나온 게 꼬이긴 했죠. 그래서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이 승점 1점 챙긴 것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순위는
다행으로 이거 1점 땄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전형이 하고 싶어. 절대 다행스러운 게 아니 강등권에 있는 기업 구단이 승점 1점이 다행이다? 한곡 부르시죠. 7, 8, 5, 6 이적에 다행이다. 김학공 감독이 드리면 되죠. 아니 너무 네. 같은 타이밍이라서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근데 좋았어요. 네. 이런 거 시도를 해야 이런 거 좋았어요. 시도해야 되잖아요. 네. 이적에 다행이다. 재밌으면 돼. 그냥 집에 가서 샴푸하다가 생각날 거예요. 7, 8, 5. 이적에 다행이다. 7, 8, 5. 절대 생각 안 날 것 같지만 좋았어요. 네, 네. 분위기 환기시키는 데도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경기는 잡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 진짜 공격 강원 진짜 골 못 넣는 것 같아. 이게 또 될 때는 되거든요. 뒷공간 파고들면서 될 때는 되는데 일단 올 시즌 좀 아쉬운 건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많은 변화들이 또 있었지만 이상원 선수의 득점이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아쉬운 포인트고. 와, 근데 이거 진짜 강원 골 못 넣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었지만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예요. 지금 24득점이거든요. 네. 이것을 얘기하면 아마 체감이 될 것 같은데 강원이 24득점, 대구가 26득점입니다. 최하위인 대구가 더 많이 넣었어요. 네, 2골 더 많이 넣었어요. 네. 네, 심각하다는 거죠, 득점력이. 이거 좀 더 안정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득점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정경원 감독도. 그러니까 가브리엘하고 김건희하고 영입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투톱이잖아요. 투톱이 가장 중요한 건 스위칭인데 그 동선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상원이 들어오고 나서도 해결을 하기에는 이미 수비가 너무 무게를 많이 쏟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그 박호영 센터백으로 나온 박호영이 주로 교체로 스트라이커로 들어오던 선수였잖아요. 박호영의 최전방으로의 위치 변화를 조금 더 결과론적입니다. 일찍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 모재현, 김대원 크로스 좋고 이 측면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공간은 제주가 허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스 안에서는 밀집돼 있으니까 절대적인 높이로 좀 세컨 찬스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갈 길이 바쁜 두 팀의 경기가 0대0으로 끝났고요.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대 포항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그 얘기부터 할게요. 카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네. 이날 주심이 이제 김종혁 주심이었는데 스윗종혁. 네. 처음에 이제 먼저 이호재 김정현 선수의 그 충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호재 선수에게는 옐로 카드가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김종현 선수 여기 완전히 얼굴 밑이 파이는 그런 부상을 당할 정도로 진짜 큰 거잖아요. 그게 진짜 큰 부상이죠. 예, 그렇게 당할 정도로 강력한 어떤 그 접촉이었었는데 강한 접촉이었었는데 이거는 옐로 카드로 끝났는데 추후에 이제 권경원과 준익료의 충돌이 있었을 때 그때 장면에서는 그 권경원에게 퇴장을 줬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래서 이게 둘 다 옐로 카드를 주든지 둘 다 퇴장을 줘야 기준에 맞는 게 아니냐,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물론 리플레이를 다시 보면서 이호재, 김정현의 접촉과 권경원, 준익료의 접촉을 봤을 때는 그 제가 제일 중요하는 이 팔의 각도, 팔의 각도가 조금 달랐긴 해요. 그러니까 권경원 선수는 좀 이게 구부러져 있었고 팔꿈치가 더 적나라하게 좀 드러날 수 있었고 이호재는 좀 팔이 펴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팔꿈치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양 입장이어서 포항 입장이어서 아쉽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내가 그 경기 중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얘기했을 것 같냐면 전반전에 이호재 경고 나왔어. 안양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쭉 간다. 뭐 이거를 뭐 최대한 포장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팔꿈치로 휘두른 건 아니고 뻗는 상황에서의 접촉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본 것 같다. 근데 후반전에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전반전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똑같은 접촉인데 다이렉트가 나오네요.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저는 중계하면서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관성이 없었고 둘 다 퇴장이면 둘 다 퇴장이고 둘 다 경고면 둘 다 경고인데
한 명은 경고를 주고 한 명은 퇴장을 줬다는 거는 열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냥 둘 다 경고 같아. 내가 때려보고 맞아본 맞아보고. 입장에서 둘 다 경고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팔꿈치를 후두르면 퇴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전 당해 봤어요 팔꿈치로? 네. 아 퇴전 당해 봤어? 제 고요한 선수 그 눈을 찢어뜨리는 그런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안 그랬어요. 근데 이 뭔가 솔직히 얘기해 오래된 얘기니까. 솔직히 일부러 안 하고 솔직히 얘기해. 과격하긴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뭔가 조심성이 없었지.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87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좀 팽팽 돌아오면서 화가 나 있었는데 뭔가 공이 이제 네 볼도 내 볼도 아닌 상황에서 네 볼도 내 볼도 아닌 상황에서 떴는데 이제 옆에 고야한 선수인지 몰랐고 그냥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좀 팔꿈치를 숨기면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점프를 하면서 또 펼치고 들어갔어. 펼치고 들어가. 그러니까 점프를 하려면 팔이랑 팔꿈치를 이용해야지 이게 할 벌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좀 점프를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팔꿈치를 이렇게 조심성 있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흥분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랬고. 근데 제가 또 맞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지금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그 스테보 UFC 치면 나오거든요. 스테보 전남 스테보 수원 스테보 전남 스테보가 UFC 하듯이 저한테 팔꿈치 휘두른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경고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진짜 퇴장을 줘야 된다. 그때는 VR도 없었잖아. 네. 영주 형님이 해설을 했는데 굉장히 좀 같이 잡았다는 식으로 약간 해설을 하더라고요. 오늘 돌려봤는데 돌려봤는데 섭섭하게 좀 그런 해설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나도 이게 잡기는 잡았는데 휘두른 거는 사실 스테보가 완전 휘둘렀거든. 근데 제가 좀 빠른 순발력으로 피하긴 했습니다. 좀 서운감이 많이 묻어있네 원일이 형이. 좀 너무 아 근데 네가 맞고 쓰러져야지 안 쓰러졌어 왜? 피했잖아 나. 그 순발력으로 탁 피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퇴장 당할 만했다. 네. 근데 맞았으면 세게 맞았을 것 같은데. 맞았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예. 네. 원일이가 옐로 카드 얘기했잖아 두 상황을. 근데 이제 김정현 선수가 물론 이제 여기 눈 밑에 큰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부상 장면을 보면 야 이거 퇴장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만약에 옐로 카드를 준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퇴장을 줬다라고 해도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팔꿈치를 쓴 거니까 퇴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따지면 옐로 카드 색깔이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 옐로 카드 줬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 장면도 본다면 옐로 카드가 맞거든. 앞에서 옐로 카드 줘서가 아니고 사실 두 장면 다 가격하려고 했던 그 괴팍한 장면은 없었어.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거든. 좀 사실 조심성이 없었지. 조심성이 없었지만, 근데 둘 다 그걸 봤을 때는 나는 동일하다고 봐. 어머. 그래서 나도 옐로라고 보는 게 맞거든. 네. 근데 저는 약간 퇴장으로 봐요. 왜냐면 첫 번째를. 네, 첫 번째를 이호재 장면을 퇴장으로 봐요. 뭐 이호재 선수나 포항에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니야. 왜냐면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안양과 대구의 경기에서 안양의 권경원과 대구의 카이오의 경합 장면이 이호재와 김정현의 장면과 비슷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방향 자체는 좀 다르지만 카이오가 권경원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팔을 이렇게 들었다가 팔꿈치 접거나 이렇게 후리고 이게 아니야. 쫙 뻗었는데 여기 권경원 선수가 팔꿈치에 맞은 거예요. 네. 근데 권경원 선수가 출혈이 발생했어요. 네. 그때 네. 출혈이 발생하면서 카이오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 상황과 비교해서 본다면 저는 이호재와 김정현의 충돌이 더 컸다고 봐요. 더 컸고 물론 김정현은 출혈이 없었지. 출혈이 없었지만 되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카이오와 권경원 장면에서는 카이오 선수에게 퇴장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 장면은 경고다라고 했을 때 느낄 때는 그 퇴장 당했던 장면보다 이게 더 약한데 이게 더 강한데
퇴장 당한 게 더 약한 거지 한마디로. 이호재께 더 강한데. 그렇지 이호재가 강한데 이거는 경고다. 약한 거를 퇴장 주고 강한 걸 옐로로 줬다 이거잖아. 너는. 맞아. 그러면 오히려 더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거잖아 너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퇴장을 줬어도 근데 이상하지 않은 상황. 결국에는 일관성인 것 같아. 시즌을 치러가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2016년인가 17년 그 사이에 K리그에서 스치면 퇴장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팔꿈치에 스쳐도 거의 다 퇴장을 줬어요. 그거를 강하게 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할 정도로 진짜 수비수 입장에서는 벌금을 진짜 엄청 많이 연맹에서 걷어들였을 거예요. 왜냐면 팔꿈치로 인한 퇴장이 너무 많아져서. 근데 저는 이 축구가 네트 쳐놓고 하는 스포츠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몸을 부딪히는 스포츠인데 어쩔 수 없이 팔꿈치에 접촉이 되는 건 어느 정도 저는 경고선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은 고요한과의 충돌은 어쩔 수 없었나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어차피 제가 다이렉트 퇴장이 아니라 경고 한 장이 있던 상황에서 누적이어서 경고 누적이었어 그때. 그렇죠. 네. 경고 누적 퇴장이었기 때문에 경고가 없었으면 다이렉트도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 그래? 표정이 그때 좀 너무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옐로로 바뀐 감도. 근데 본인이 했을 때는 그 또 퇴장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고요한하고 무조건 퇴장이죠. 그러니까 고의성과 별개로. 고의성과 별개로 고요한 선수가 찢어졌고 무조건 퇴장이 맞다고 스테보는 생각을 하는데 스테보도 퇴장이고. 아. 근데 제가 선수할 때 포항이랑 전북이랑 할 때 로페즈가 살짝 이렇게 얹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스치면 퇴장이라고 교육을 하고 갔어. 그러니까 선수들도 약간 팔꿈치 비슷한 데만 여기만 맞아도 그냥 막 자지러지는 거야. 자지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로페즈가 그때 퇴장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일관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안양 팬들이 충분히 억울할 만하다라는 거고 이호재의 어떤 그 퇴장은 없었습니다만은 이호재 선수가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각이 좋아요. 이번 득점도 본다면 네 감이 좋습니다. 네, 그 조르지가 꺾어준 패스도 너무 좋았고 또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결정력이거든요. 이 스트라이커가 가져갈 수 있는 원터치로 골문을 열 수 있는 이호재 선수가 물이 올랐죠.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만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득점왕 레이스의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호재가 사실 올 시즌 보여주는 활약은 괜히 외국 이적설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커리어 하이의 기록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와 더불어서 포항이 계속 승점을 쌓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항의 수비력이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득점력도 득점력입니다만은 실점이 없어요. 지금 1대0 폭발적인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3경기 무실점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5대1로 수원에게 패한 이후에 뭔가 좀 각성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조합을 찾은 것 같아요. 박승욱하고 전민강하고 그 둘이 어떻게 보면 뭐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좀 호흡을 맞췄는지 그 5실점 이후에 좀 자리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겠죠. 박승욱 선수가 전역하고 돌아와서 사실 올 시즌 초반부터 같이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실력은 있는 선수들이지만 그 케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아가는 것 같고 저는 박태하 감독이 그 한창 골 많이 넣고 실점도 많이 하고 하다가 컨셉을 좀 바꿔서 좀 안정적인 경기를 하겠다라고 현장에서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딱 그런 결과였거든요. 수비적으로 안정감 있게 한 골차 승리할 수 있는 대구와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더위를 버텨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이라는 게 항상 경기력이 좋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졌다가도 또 좋아지고 하는데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 틈에 또 약간의 어수선함이 있는 그 틈에 이런 식의 경기 컨셉을 갖고 나오는 게 정말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준비를 잘했다라고 봅니다.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유병현 감독은 본인의 어떤 그 좀 자책을 하는 그런 인터뷰도 좀 있었거든요. 본인 책임이다.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과 마무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경기 반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방에서 세밀함이 떨어졌다라는 질문에 익숙한 포메이션을 쓴 건 아니지만 포항전에 대비해서 4-2-3-1에서 4-3-3을 썼다.
내가 확실하고 디테일하게 공격 옵션을 줘야 했지만 거기서 부족했다. 경기 내용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걸로 결과를 내지 못한다. 상대에 맞는 유사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옵션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권경원 퇴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팔꿈치를 썼다면 퇴장이 맞다. 그 점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네. 김영찬 선수나 전술적으로 권경원이 빠진 것을 잘 메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네. 얼마 전에 또 심판 판정에 대해서 안양이 좀 시끄러웠죠. 구단주인 최대환 안양시장도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이병헌 감독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벌금을 맞았었기 때문에 이번 판정에 대해서는 뭐 좀 그렇게 강하게 표현할 예. 것 같지는 않은데 공격적인 디테일에 대한 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야구가 너무 이게 기복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 한 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감독의 전술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야구가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또 떨어질 때는 기대 이하로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안양 경기 보면서 좀 너무 선수들이 힘이 들어간 것 같은 전반부터 오버페이스 한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이 압박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뭔가 이 약속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구나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토마스 선수가 중구나 안방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마스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토마스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네. 이 선수를 좀 안정적으로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안양이 좋았을 때 그 리영지 그리고 김정현 네. 투볼란치가 딱 버티고 있었을 때가 사실 좀 안정적이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토마스 선수가 튀어나가는 게 좋다 보니까 너무 튀어나가는 공격적으로 공격 갔다가 수비 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계속 막 전반전에 막 중구 난방으로 계속 뛰다 보니까 사실 후반전에 들어서는 이게 페이스를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 전반전에도 사실 좀 지키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토마스 선수가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앞선에서 공격적으로 좀 너무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항은 단단한 수비력 그리고 실점하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3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고 안양은 여기서 좀그 분위기를 계속 띄워놔야 되고 설사 최악의 경우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했을 때도 그렇죠. 이제 이브리그 팀과 경기를 했을 때도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유지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승점 3점을 좀 따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수원FC 대 울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듯 보였으나 수원에게 4골이나 실점하면서 완전 무너지는 모습이었었고 울산 물론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울산 팬들은 언제쯤 시원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수원의 이 김은중 감독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고 이 최근에 약 한 달 동안의 성적만 봤을 때는 거의 우승권의 흐름을 우승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 FC가 되겠습니다. 2위 성적이에요. 최근 경기만 놓고 브레이크 네. 이후에 보면은 전북이 1위고 수원 FC가 2위입니다. 네. 대단해요. 이 대전전에서 지난 라운드에도 경기 잘 했어요. 잘했지만 아쉽게 패배했죠. 명경기였습니다. 3대2로 대전이 승리했던 경기인데 1분 만에 실점을 했던 수원FC가 그걸 따라가면서 또 전반전에 경기를 뒤집어 놨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 공격수들 특히 윌리안, 사박, 루안 이런 외국인 선수들의 경기력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단순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팀의 보탬이 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미친 듯이 뜁니다. 그동안 좀 특히 윌리안 같은 경우는 경기 출전을 많이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여기서 다 털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안드리고도 마찬가지고 안드리고, 루안 이런 이 외국인 선수들의 조합도 그렇고 특히 저는 그 선수들이 윗선에서 좀 활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재원과 한찬이라는 미드필더 배치를 김은중 감독이 잘 했고 그 선수들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확실히 이용이 왜 전 나이에도
주전 이 풀백으로 그렇지. 뛰는지 알 수 있는 게 정확해. 네. 무리하지 않고 네. 딱 할 것만 해. 그런데 그 할 거 할 때 그 패스의 선택도 정말 정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빛이 나고 있다. 전진할 수 있는 선수들의 침투가 나왔을 때는 공간을 여지 없어요. 그 타이밍 있잖아. 약간 젊은 선수들 보면은 이거 실수할까봐 망설이는 타이밍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경기가 잘 안 풀 때 보면. 근데 이용 선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FC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윌리안이 너무 잘하고요. 네. 잘합니다, 그냥. 네. 네, 그냥 이 김은중 감독이 외국인 선수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들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김은중 감독이 아마 외국 선수 딱 깔아놓고 불러놓고 얘기했을 것 같아. 너 뭐 좋아해? 저 뭐 좋아? 너 그거 좋아해? 알았어. 너 뭐 좋아해? 그거 좋아해? 너 뭐 좋아해? 그거 좋아? 너도 그거 좋아해? 알겠어. 그것만 해, 씨발. 좋아하는 것만 해. 딴 거 씨발 다 처리해줄게. 약간 이런 것 같아. 니들 좋아하는 것만 해. 그래 충분해. 내가 만들어줄게. 오. 약간 이런 거.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이 외국인 선수의 장점을 완전 다 뽑아내는 그런 느낌인 진짜. 거야. 그러니까 야, 너 그거 좋아하는데, 리아나, 그건 네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하냐? 프로에서 새끼 인마.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너 수비하는 거 싫어해? 싫어. 야, 중앙선 밑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마. 차라리 업사이드 걸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차라리. 차라리 업사이드. 차라리 이 새끼야. 대신 너 슈팅 20개 때리면 우리 이긴 건 다름없어. 막 이런 느낌처럼. 아니 어디 감독이야? 아니 어디 감독이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좋아하는 것만 해. 약간 이거 진짜 다 뽑아내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즌 초반에 우리가 루안 그리고 사바 오프키르랑 또 한 명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반다. 그럼 살짝 지금 루안하고 사박은 기분 나쁠 뻔했네. 우리 그때 같이 같이 엮었지. 같이 엮었잖아. 같은 물이었으니까. 같은 물이어가지고. 근데 이 사박하고 루안은 선수 된 거고. 선수 됐지. 근데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 선수의 장점을 잘 이제 뽑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 경기에서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와, 김은중 감독 포인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안현범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최고였습니다. 진짜 그 타이밍에 안현범 투입이 그냥 경기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울산을 더 끝냈어요. 완전히 힘들게 만든 그 포인트였어요. 끝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안현범 투입하고 김경민이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안현범인데 왼쪽이 김경민이야. 그러니까 리드 상황에서 안현범과 김경민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후반에 들어왔다? 저는 리그 탑급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안현범 선수의 플레이가 또 스타일이 그 특유의 그 적극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약간 기어 변속 없이 악셀 계속 밟고 있는 거야. 코너 도는데도. 그러니까 울산은 미치는 거야. 라인 올려서 지금 동점골 만들어야 되는데 라인 높일 수밖에 없는데 안현범이 거기를 계속 파고들고 또 미드필더들도 안현범을 투입한 김은중 감독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 그냥 싸움 붙여 뒷공간에다가. 그럼 물어본 거지. 안현범 너 뭐 좋아해? 저 앞으로 뛰는 거 좋아합니다. 앞으로만 뛰어. 옆으로 야, 뛰지 마. 공 신경 쓰지 마. 그냥 앞으로만 뛰어. 네 좋아하는 거 해. 약간 이런 거지. 패스는 넣어주라고 할 테니까. 한찬이도 마찬가지야. 한찬이도 포항에서 조금 뭐 부상도 있었지만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한찬이한테 뭐 좋아해? 저 패스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패스만 해. 전방으로 갈라주기만 해. 이 롤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1분 만에 싸박이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와, 이거는 좀 타격이 있다. 원정 울산 타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컹이 미친 원더골 기록하면서 말컹은 말컹이구나라고 했는데 딱 이 장면을 보고 알았어. 말컹은 세 터치 이내 끝내야 돼. 세 터치 이내 슈팅을 하냐 못하냐의 지금 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오랫동안 볼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뭐 많이 뛰면서 공간을 간다. 이거 안 되지. 말컹의 몸이. 신태용 감독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발가락이 별로 안 좋대 말컹이요. 발가락이? 그래가지고 발가락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100%가 아닌데 어쨌든 위력은 있어. 여러 가지로 힘도 있고 슈팅력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짧게 끝내야 된다. 라는 거지. 근데 확실히 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경기 뛰면서 컨디션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슈팅 임팩트도 그 슈팅 득점 장면도 있었고 또 각도가 별로 좋지 않은 데서도 슈팅하는 것을 봤을 때는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도 훈련하고 경기 뛰면서 컨디션 올라오면 조금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울산의 경기 저는 오랜만에 중계했어요. 사실 울산 경기를 많이 배정받지는 못하니까. 네.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전반전의 속도감. 그래서 선수들이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 좀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구나. 실점이 나왔어도 따라가면서 이 측면을 계속 공략했고, 뭐 이청용과 보야니치가 쪼개 들어가는 이런 패스 퀄리티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좋으니까 이 수원FC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괜찮았는데,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좌우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좀 아쉽죠. 오른쪽에 쏠려서 있었던 선수가 루빅손과 완전 오른쪽만 이청용. 이용을 했었죠. 네, 이청용. 그리고 왼쪽이 윤재석과 최석현이란 말이에요. 저는 최석현의 이 움직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역할 말고 김영권이 좀 벌려주면서 최석현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최석현은 오히려 변칙적으로 저는 이게 트릭이었다고 보거든요. 윤재석 밑에 있는 최석현이 오버래핑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윤재석이 벌려놓은 공간에 말컹 옆에까지 갔어요. 이제 이런 변칙적인 것들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좋았지만 그 디테일들. 그러니까 울산의 주전 베스트 11으로 나온 최석현과 윤재석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물음표였던 거죠. 근데 윤재석 선수는 진짜 오랫동안 22세 이하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22세 자원을 안 뛰게 되면 교체 카드를 이제 5장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지언정 나는 차라리 초반에 다른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거의 너무 아까워 이 시간이. 네, 왼쪽 접고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예. 오른쪽만 그 정도로 나이가 뭐 21살 뭐 어린 선수긴 하지만 없나? 22세 밑에 쓸 선수가 이렇게 없나? 왜냐면 이 선수가 진짜 시간을 많이 부여받고 있는데 공격 포인트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이 시간을 그냥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원 형이 좀 전에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U22 자원을 사용하면서 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벌었어요. 김문중 감독이 22세 자원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안준수 골키퍼를 빼고 골키퍼에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필드 플레이어는 그냥 교체 없이 윌리안도 선발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 팀의 차이였어요. U22 자원이 베스트 11에 2명이나 포진됐던 울산이었고 22 자원이 골키퍼 포지션에 들어왔던 이 김은주 감독. 이 필드 플레이에서 우리는 시간 소모 안 하고 그러니까 그 22 선수 자원 선수를 넣는다고 시간을 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울산이라는 팀을 상대로 도전적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베스트 11 명단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최석현과 윤재석이 들어왔었고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22세 자원을 황재용 하나만 쓴 거고 선발로 그러면서 4개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울산은 5개의 교체 카드 사용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오히려 하프타임에 교체 카드 3장을 썼거든요. 물론 김영원 선수가 좀 타박상 부상을 전반전에 당하면서 더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재익이 들어왔고 그리고 최석현 자리에 조현택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청용과 이진현을 바꿔주는 3장의 카드를 한 번에 썼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뭐 최근에 김영원 선수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울산의 현재 이 신태 감독이 들고 나온 축구에서는 김영원 선수의 빌드업이 시발점이었으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아 김영권이니까 전방으로 뿌려줄 수 있는 패스들이 있었고 김영권이니까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재익이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수비 밸런스가 좀 더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경기 직관 갔거든요. 현장 직관 가서 사박의 플레이를 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현장 갔을 때 그 원정 팬들한테 이거는 정보를 드리자면 주차를 사전 등록을 해야지 그 경기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더라고. 사전 등록 안 하면 딴 데로 빼라고 멀리 한 장안구청인가 어디로 대라고 그래서 사전 등록 안 해서 좀 멀리 대고 걸어갔는데 가자마자 사박이 우리 딱 경기장에서 봤는데 득점을 딱 올리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볼 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박이 넣었다 정도 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나는 트로야크 선수랑 접촉이 몸싸움을 하고 몸싸움이? 이겨낸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득점이 터진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 트로야크는 그냥 좀 스텝이 꼬였어요.
스텝을 꼬여서 네. 그냥 넘어지고 그거는 좀 싸박이 실수였죠. 그냥 근데 그 이후에 트로야크는 나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엔 잘했어요. 네. 그게 잘했어요? 그 나는 왜 전혀 다른 걸 봤지? 전반전에 좀 그랬죠. 후반전에는 그래도 김영권이 빠지고 나서 트로야크가 그래도 많이 컷하는거나 네.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잘했다고 볼 수 없죠. 네. 코리아 실점을 했기 근데 때문에. 저는 이 트로야크가 그 가운데 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아니라고 보고 저는 울산이 3백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3백이면 하프라인 부분에서는 묻어 나와야 돼요. 앞으로 묻어 나와서 이 사박이라든지 뭐 윌리안 이런 선수들이 공을 잡고 돌아서지 못하게끔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전부터 하프라인 위에서는 이 사박이나 윌리안 이런 선수 다 돌려 세웠어요. 자유로웠지. 자유롭게 다 돌아서서 공격 지역으로 나갔고 또 하프라인 밑에서 내려서서 수비할 때는 3백이면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뒷공간을 안 줘야 된단 말이에요. 3백이면 내려섰을 때는 또 뒷공간을 주고 이제 올려섰을 때는 앞에서 압박 못하고 다 돌려 세우고 이거는 3백을 쓰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기를 현장에서도 보고 와서 돌려봤을 때도 이게 정말 빌드업만을 위한 3백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경기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울산 입장에서. 보얀리치도 지친 건지 그 보얀리치의 이제 센스 플레이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 계속 역발 쪽으로 이제 손을 네. 두잖아요. 물론 이제 루빅손이 마지막에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루빅손 실수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좀 모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생각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공격이 워낙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저는 울산 HD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축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야죠. 생각을 하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쵸. 선수들이 지친 상태에서 지친 상태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요. 내 색깔을 입히기는 힘들다. 팬들 마음도 잘 알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꼭 해낼 테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3위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스스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비를 심플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고 팬들이 선수를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선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이제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 또 똑같은 얘기인 거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그 메신저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울산 팬들이 많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신태용 감독 외에 지금 대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을 줘야 될 때다. 응원을 해 줘야 될 때다. 수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돈해야 돼요. 왜냐면 일정을 봤을 때는 다음 라운드가 서울입니다. 울산과 서울 원정이고 그 다음 라운드가 현대가 더비예요. 물론 A매치 브레이크로 현대가 더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를 더 하겠죠. 그러니까 디테일을 좀 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태용 감독이 하고자 하는 또 지금 어쨌든 선수들 새롭게 꾸려서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이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선수들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전술 색깔에 녹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신태용 감독도 본인만의 컬러대로 밀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김은중 감독은 이제 지난 경기 패배했지만 울산을 상대로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칭찬하고 싶다. 다만 실점을 하지 않아도 될 장면에서 실점한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이재준 시장, 최순호 단장님께 감사드린다. 믿고 서포트 해주신 덕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원의 분위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수원을 만나는 팀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만 잘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수원이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를 이기고 앞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승점 관리 잘해주면은 떨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달아날 수 있죠. 대단합니다. 와, 그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반등시켜서 올라온 김은중 감독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네. 김은중 감독에 대한 뭐 시즌이 끝나야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상황에서 4연승 이후에 1패 그리고 다시 이 울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거 최근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정말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잘했던 부분들, 작년에도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반전 만들어냈던 그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원준 감독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어필했고, 이날 사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 밖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팀하고 미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외국인 3명이 걸어오는데 누가 봐도 사박 패밀리인 거예요. 그 유전자의 힘 똑같이 생긴 조금 더 올드한 사박이 오는 거예요. 키가 진짜 크더라고요. 아버지도 크고 형도 크고 가족들이 경기장에 찾은 상황에서 사박은 거의 뭐 본인의 생일잔치 같은 날을 보냈고, 사박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혹시? 그게 뭐야? 사박 래퍼. 사박이 가수입니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음반을 발매를 했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본인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어요. 언제? 한 달 전에 좀 이 오피셜로 어나운스 못 했더라고, 봤어. 노티스 했더라고요. 제가 링크 그 보내드릴게요. 노래도 시켰잖아. 아니 왜 시켰냐면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관중석에 가서 자기가 뭐 이거 하더라고. 지휘해서 하는데 떼창을 하는 거야. 근데 익숙한 응원가 멜로디는 아닌데 이 서포터석이 다 알아. 그럼 응원가인가? 그래가지고 플래시 인터뷰 하는데, 아니 그래서 셀러브레이션 어떤 노래 부른 거냐, 그러니까 자기 노래라는 거야. 자기 노래 좀 들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불렀어. 음색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거야. 그거 인터뷰하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한 달 전에 그 유튜브에 올린 건데, 뮤직비디오 지금 68만 조회수. 그래? 예, 장난 아니야. 코인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 제목은 서울입니다. 아 그래? 수원도 아니고 서울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이제 한국에 왔어. 수도. 뭐 우리가 미국에 갔으면 뉴욕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서울인데 뭐냐, 한국 생활에 대한 그 만족감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 응원가 됐어요 그냥. 사랑해요. 멜로디가 기가 막혀요. 음색도 있더라고. 음색 좋더라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한번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수원의 아주 좋은 분위기를 사박 인터뷰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 경기입니다. 전북 대 대구. 저는 이런 승리를 하는 팀은 보지 못했어요, K리그에서. 외국에는 있어요, 곧잘. 외국에 무슨 본다면 이렇게 막 무패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챔스 리그에서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에서 오거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오거나, 뭐 유로파 리그에서 보면 변방 리그에서 오는 팀들, 이제 이 팀 폼이 어떤가 쫙 보잖아요. 그럼 지질 않아. 계속 이기는 팀들이 있지. 이기는 팀들이 있어요. 뭐 근데, 디나모 자그레브도 그렇고. 그런 팀이 있는데, 물론 이제 초반에 패가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의 이 승리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북이다. 대단해요. 네,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 뭐 대구 뛰는 거 보니까 이길 수 없는 수비 라인이었습니다. 네, 수비도 엉망이었었고, 수비하는 장면 보니까 저 솔직히 이런 말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 근데 순간순간 놓더라고. 정신도 놓고 뭔가 집중력도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선수들은 아마 뛰면서도 클래스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좀 전진우 선수 막 드리블 치고 들어오고 이럴 때도 정말 좀 클래스가 다른 벽 같은 걸 좀 느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실점 장면, 이 세트피스 장면에서 콤파뇨 선수를 그냥 놔두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냥 프리헤더로 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전술이나 뭐 수비나 뭐 득점을 해라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트피스 장면에서 본인의 멘트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위에 있는 팀이 선두인 팀하고 경기하는데 이렇게 세트피스로 골 먹어버리면, 그럼 이거는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지. 뭐 경기 얘기도 뭐 전술이 어떻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세트피스에서 본인의 멘트도 잡지 않는 그렇게 해서 실점을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저는 진짜 이 안양이 좀 힘이 들어가서 승리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선수들은 진짜 정신 무장부터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팀 분위기가 이미 제가 봤을 때 늪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허우조 때문에 허우조될수록 더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역부족이다. 우리 느꼈잖아요. 지금 이 스쿼드로 될까? 근데 진짜 안 돼. 이 스쿼드로 안 돼.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점 장면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팀하고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맞아요. 위에 팀이 진짜 이거는 대구 완전 초 수원 FC와 같은 상승세. 뭐 4연승 막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팀 초 하락세. 그러니까 맞물려야지만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안양하고 12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안양이 내용만 봤을 때는 마냥 쉽게 지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널 라운드 갔을 때 어떤 승점 차냐라고 봤을 때, 근데 파이널 라운드에 또 돌입했는데 이 정도면 승점 차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몇 점 차요? 12점 차? 12점 차. 무조건 안 되고 10점 차 이내도 안 돼요. 예. 예, 적어도 한 3, 4점 차, 5점 5점 차까지. 이내에 있어야 기적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정도 승점 차로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대구는 이제 어쨌든 김명수 감독이 부임하고 아직 뺄승도 없습니다. 기회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가까이 기억나는 경기들은 뭐 서울전도 그랬고 예. 서울전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실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실점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김천전이죠. 홈에서 했던 김천전. 전반전에 2골을 넣고 2대0 승리를 할 수 있는 뭐 승리는 아니지만 2대0 리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에 3골을 내주는 그 수비 조직에 대한 부분. 공격에 힘을 실으면 수비가 허술해지고 또 수비적으로 하다 보면 골을 넣지 못하고 이런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명수 감독도 참 힘들 거예요. 힘들지. 네, 왜냐면 쥐어 짜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경기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모든 걸 좀 보여주지 못했지만 앞선 경기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쥐어 짜냄이 보이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진짜 쉬운 패스들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골문까지 가서 상대 골문을 열 거예요. 특히 이번 경기는 전북이라는 팀을 상대로. 그래서 전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파뇨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콤파뇨답게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위력적인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전진우 선수도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 전진우 선수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적에 대한 어떤 간절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고 해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좀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 컨디션을 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득점이 좀 없었는데 오랜만에 득점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즌 이제 중후반에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전준우 선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최철순 선수가 뛰면서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또 왼쪽으로 나왔어. 좀 최철순 선수를 근데 언제까지 이 선수가 뛸지 모르겠는데 슈팅 스타에 영입하고 싶어요.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아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뛰는데. 네. 최철순 선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축구가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고 최근에 그러니까 경기 스쿼드에 못 들어가면은 뭐 실망하고 이게 아니고 감독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자기 B팀 그 K4 리그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B팀도 뛰어요 지금. 네, 그래서 스스로 나 경기 뛰면서 컨디션 유지하고 싶다고. 근데 그날 온 거예요. 형 힘들지 않으니까 어제 철원 가서 경기하고 왔어. 대단합니다. 2006년 데뷔거든요. 20년도 뛸 수 있습니다 선수가. 빠른 87이어서 저랑 2월생이야. 네. 그러니까 저랑 한 학년 차이가 나죠. 중학교 선배잖아요. 저랑 38이에요 만으로. 네, 저랑 친구. 네. 그렇죠. 20년 뛰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안 쉬고 풀로 풀 시즌으로 한 경기라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뛴 경기가 없죠. 아예 안 뛴 시즌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최철순 선수가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계속 좋았던 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작년에도 안 좋았고 사실 그 안 좋은 시간을 최철순 선수가 버텨낸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안 좋았을 때 사실 본인도 고참이고 이러면 난 놓을까라는 생각도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그냥 위치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또 버티고 기다리니까 지금 또 좋잖아요. 저는 지금 추세로 간다 한 2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프로 레벨에서 90분을 뛰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 그거 못 뛰는 선수 태반이에요. 대단하죠. 예, 그거 안 되는 선수도 태반이고. 제가 어제 K리그 2도 다녀왔는데 그 신영민 선수가 K리그 1, 2 토탈로 K리그 통산 어제가 400경기였어요. 400경기였는데 이제 풀타임은 아니었고 전반전 뛰고 교체로 나갔는데 참 요즘 선수들 수명이 많이 길어졌고 자기 관리 잘하는 선수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최철순도 그렇고 신영민도 그렇고. 어쨌든 최철순을 필두로 해서 수비 라인 뭐 연지훈 선수도 있었고 박진섭이 좀 내려와서 중앙 수비수 포지션도 소화를 했었고 수비 라인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수비 라인에 변화가 있더라도 워낙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누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한다.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워낙 기세도 좋고 조직적으로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간보아 선수도 미드필더로 들어왔다가 후반전에는 다시 뭐 센터백 포지션을 봤는데 뭐 전혀 수비 라인에서 뭐 선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포획 감독이 최철순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최철순이 내게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꾸준하고 지속성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수가 스쿼드에 있어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안양전 끝나고 나서 포획 감독이 약간 불만을 드러냈었거든요. 안양전에서 뭔가를 걷어차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가라고 얘기했는데 좀 나아졌다. 축구에서 괜찮다, 그럭저럭하다라고 하면 좋은 줄 아는 때가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에게 물었으면 오늘 어떻게 뛰었어?라고 했을 때 그럭저럭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럭저럭은 충분하지 않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럭저럭보다는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승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럭저럭 뛰지 마라.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도 몰라. 생각하겠지. 사람이면 이 정도면. 근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분위기를 다 잡는 거지. 그럭저럭 뛰려면 지금 우리가 여유 있는 상황인데 그럭저럭 뛰어도 돼. 근데 그렇게 뛰어봐. 그러면 없어 네 자리.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럭저럭 뛰어도 되거든? 뛰어봐. 네 자리 없어. 약간 이런 거지.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럭저럭은 없다. 라면서 분위기를 좀 다잡는 인터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인터뷰 스킬이 진짜 좋은 게 바로 그 전 질문이 최철순에 대한 평가였잖아요. 최철순에 대한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극찬을 하고 그럭저럭은 안 된다라고 했으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겼지만 이렇게 뛰면 안 된다. 지금 이 인터뷰 스킬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선수단을 어떻게 장악하는지 어떻게 독려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북 올 시즌 강하구나. 이 스쿼드도 강하지만 그 스쿼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감독이 참 강하구나라는 거를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점 차이가 좀 나고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장에서도 여유가 보이고 누구를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밀어줘야겠다. 누구를 좀 득점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득점을 하게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게 보였어요. 사실 뭐 전진우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게끔 볼을 좀 많이 몰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기 좋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 대전입니다. 광주가 이제 아산이 사태를 이겨내고 아산이가 이제 그 선발로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승리가 없었던 오랜만에 이제 승리를 한 광주가 되겠습니다. 대전 팬들 진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전에게 바로 우승을 하라 이건 아니지만 진짜 어느 정도는 비벼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황선홍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잔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내내 사실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고 참 선수 영입도 보면
잘 뛰기만 하는 선수들 영입을 해서 이 축구가 유연하지가 않아요. 대전의 축구가. 예, 그래서 좀 우리 대전이 이전의 대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순위면 너무 만족하겠지만 선수의 면면이나 또 구단의 투자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과 결과예요. 네. 경기를 봤을 때 광주가 참 경기를 잘 풀어나간 것 같거든요. 광주가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전이 잘하지 못하게끔 좀 틀어 막았었던 거. 점유율은 좀 6대4로 내주더라도 로우 블럭까지 내려갔을 때는 5명 또는 6명까지 수비 지역을 단단하게 하면서 대전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 대전은 사실 선수들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좀 무거워 보였고, 압박의 형태도 사실 따로따로 나가는, 압박을 할 거면 좀 확실하게 좀 압박을 해서 전방에 잘라서 뭐 찬스를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려설 건 좀 내려서서 했어야 되는데 뭔가 따로따로 가는 느낌이 들었고, 광주가 5명 또는 6명으로 내려섰을 때 이거를 뭔가 디테일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건덕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았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이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두 골이나 기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황선홍 감독은 약간 제로톱 형태로 나온 광주 헤이스의 침투를 그러면서 좀 막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지 못한 건 알겠는데 득점도 이제 광주 상대로 못한 대전이 큰 문제라는 거죠. 네. 마사를 왜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마사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끌려다니면, 왜냐하면 지난 경기에서 마사 들어와서 경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뭔가 좀 대전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는데 마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을 때 괜찮았거든요. 어쨌든 이른 시간에 선제골 이후에 경기를 내줬어요. 전반전에 뒤집혔지만 후반에 다시 따라가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선이 좀 굵었던 패스 형태였고 그게 좀 먹혀 들어갔던 지난 경기였다면, 광주전은 또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주를 상대하면서 맞춤 형태의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난 경기 잘했으니까 그 형태로 우리는 좋은 흐름 또 밀고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전 요즘에는 워낙 분석이 잘 돼 있고 상대가 어떤 경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특히 광주는 그런 거를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광주가 원래는 이종효 감독의 컨셉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였지만 올 시즌은 다르잖아요. 바뀌었지. 스쿼드도 많이 바뀌면서 올 시즌은 상대에 대해서 먼저 좀 제어를 해놓고 본인들이 할 걸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딱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이 서진수와 최건주 약간 지금 뭐가 기동력이 있고 볼을 보면은 서진수도 어느 정도 센스는 있어. 네, 있어요. 근데 최건주도 진짜 빠른 선수고 돌파력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둘이 이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볼 처리하는 거 보면 똑같아. 피니시, 그러니까 마지막 터치, 마지막 패스든 슈팅이든 둘이 똑같아. 정말로. 그래서 난 이 두 선수가 정말 미안한데 뭔가 좀 한 단계 좀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K리그에서 씹어먹을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선수들인가? 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수원 삼성의 전진우 같아.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였다. 뭔지 알죠? 좋은 비교였다. 그러니까 알아, 잘해, 장점이 있어. 근데 마무리할 때 확 걸렸다,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이 두 선수 뭔가 못하진 않는데 뭔가 되게 많은 거를 이 친구들한테 기대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대전은 지금 더 좋은 성과를 내야 원하고 되죠. 있는 팀이니까. 네. 이런 선수는 한 단계 올라서야 되거든요. 네. 막 탁탁 뭐 뒤로 발 내가지고 탁탁, 그다음에 뭐 최건주 스피드 살리고 침투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신나서는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 다음이 있어야지. 네. 맞아요. 소진수 딱 보면 탁탁탁탁 이렇게 하잖아요. 볼 잡을 때. 그리고 끝이야. 근데 그게 되게 또 결정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맞아.
그죠? 근데 또 결정적인 지역에서는 턴오버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조용욱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거니까 조용욱에 대한 평가도 형이 예전에 했던 게 스탯으로 봐야 된다. 아니, 서울의 스트라이커 주전 스트라이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똑같은 그렇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뭔가 이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이 지도자들이 보는 뭔가 다른 게 보이니까 경기에서 띠끼는 거겠죠. 네. 다른 게 보이니까 띠끼는데 근데 그 다른 게 저는 뭔지 궁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승부가 많고 최근에 어떤 봤을 때는 이제 퐁당퐁당 승패 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다음 라운드에 또 승리하고 안양에 승리하고 그러면 뭐 좋겠지만 뭐 어떤 그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죠. 예. 일단 일단 그 기대감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단 대전은 공간이 많이 없으면 크게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야? 최건주랑 서진수가 어쨌든 선발로 나왔을 때 공간을 활용해야지 장점이 나오는 선수들인데. 그렇지. 이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가다가 공격권 유지하고 파울 얻어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뭐 정말 위협적인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얻어서 그 세트피스가 직접 득점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이제 중원에서 이제 풀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김봉수, 김준범, 김한서 이 미들 조합은 괜찮았나요? 저는 김봉수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전을 잘해줄 선수들이 많네요. 많아요. 예, 김봉수 사실 그 잘했잖아요. 김천에서 잘했고 뭐 대표팀에도 선발이 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사실 이순민의 역할이 이순민도 광주 시절 기대를 받고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 와서의 이순민의 모습은 아쉽죠. 기대에 충족하는 저는 플레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 위치의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잘해주고 연결고리도 더 대줘야 되고 거기서의 퀄리티를 뽑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격도 살아나고 수비도 더 안정화될 수 있다. 미드필더 중요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정현 감독이 올해 들어 유독 많은 일들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들, 구단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코치진, 선수들, 광주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 모든 구성원이 있기에 더 힘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들 도와주시기에 거기에 보답하려고 힘을 내려고 했다. 지쳤다가도 일어날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승리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지난주까지 이브리 팀 챙겨봐야 되겠다. 우리 강등 당한다. 우리 이제 강등 당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바이바이 이브리그에서 봐야 이런 느낌이었었거든. 힘이 없다.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구단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코치진, 선수들, 광주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아니 뭐 지금 마트에서 뭐 팔아요? 이게 승점 3점의 힘이다. 효과다. 승점 3점의 힘이고 또 아사니하고도 또 살짝 이 봉합이 된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자, 아사니에 대해서 우리 팀에 큰 에너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볼을 뺏은 후에 공격으로 나갈 때 소유를 잘해줬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니가 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광주 선수들의 그 뛰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상대방의 파회법을 이제 준비한 대로 이제 잘 들고 나왔다면 광주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득점까지 이렇게 터져주고 아사니 같은 에이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면은 광주도 승점을 추가할 수 있는 팀이다. 전력에 비해서 그렇죠. 선수 개인의 능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큰 팀인 대전에게 두 골이나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팬들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김천에게 6대2로 패했습니다. 6대2. 서울이 6골을 먹었어요. 그냥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졌죠. 이 경기에서 이 서울의 수비 라인 정태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서울이 그렇지. 그동안 공 득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수비는 단단했거든요. 괜찮았죠. 근데 김주성이 이적한 이후에 정태욱이 들어왔는데 정태욱 수비 장면 보면 안쓰럽더라고요. 두 경기 8실점. 두 경기 8실점. 와. 그러니까 물론 어제 그 6골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두 경기 8실점. 어떡하나요? 정태욱 선수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뛰는 거 일단- 보니까 일단 뒤로 나와 있어야지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아마 좀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세게 얘기해서. 너무 세게 얘기. 형이 필터 없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과연 맞는 옷인가? 그러니까 물론 그냥 정태욱을 영입하는 게 맞는가? 그렇지. 에피서울이 아. 김주성이 나갔는데 김주성의 어떻게 보면 대체자잖아. 그렇지. 대체자가 급하게 찾았어야 될 수도 있겠지 상황이. 일단 정태욱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가 있죠. 근데 최근에 정태욱이 전북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던 선수인데 물음표가 너무 많이 달렸죠. 물음표가 많이 달리면서 되게 컸어. 롯데 시그니엘만큼 컸어. 근데 그 물음표가 확신이 돼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두 경기 치렀는데. 그렇지. 근데 정태욱 선수가 또 시즌 중간에 영입이 된 거잖아. 네. 근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선발 출전을 시켰어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 진짜 쓸 그래서 저는 어. 이 박성훈 선수를 좀 그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박성훈 선수를 좀 중용을 하다가 이제 상황을 봐서 정태욱 선수가 좀 적응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좀 투입을 하면서 이거는 두 경기에 8실점이다? 이러면 또 뒤로 살짝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위치도 되거든요. 잘 못 찾고 있고요. 그 정태욱 선수 보니까 옛날에 진짜 한때 진짜 각광받았을 때가 있는데 대구에서 그 쓰리백 오른쪽에 섰을 쓰리백 때잖아. 오른쪽 스토퍼. 예, 그때 뒤에 커버해줄 선수가 홍정훈이 있었으니까. 커버해주고 예. 김진영이 커버해주고. 백포에서 정태욱이 혼자서 뛰기에는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전북에서도 그랬었고 네, 이번에 서울도 그랬었고 물론 뒤에 강현무 선수도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골키퍼 포지션에서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집중력을 좀 많이 잃어버리는 모습 그런 모습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이런 식으로 불안하면 야잔 혼자서 뭔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잔의 플레이도 약간 우리가 알던 야잔의 모습이 아닌 장면들이 나와요. 화가 났지. 야잔이 실점 이후에 화가 나서 계속적으로 좀 밸런스 무너뜨리고 공격 가담하고 또 수비도 가담하면서 덤비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마지막에 또 PK도 또 주기도 하고. 예. 정태욱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정태욱 영입할 때 김기동 감독이 백스리 쓸라 그러나? 백스리 데뷔도 하나?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FC 서울이 상위권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태욱 선수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너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게 너무 어쩌면은 그때 당시에 저 성주 얘기를 네.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영입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가 정태욱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적 시장에서 네. 뭐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니고 김주성 선수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얘 빈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선수를 볼 필요가 있었다. 네. 지금 정태욱으로는 이 중앙 수비수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부분은 성주가 얘기하는 거는 좀 답답한 거는 예상이 된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용호 선수도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김천의 공격을 전혀 막아낼 수 없었던 서울의 모습이었었고 이 절대 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게 된다면 팬들이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김기동 감독에 대한 불만이 엄청 셀 거예요. 서울 팬들이 지금.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사실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팀이 괜찮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따라갔잖아요. 그렇지. 전반전 따라갔잖아요. 근데 또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따라갈 원동력 힘을 잃어버리죠. 그렇지. 잘 따라갔는데. 잘 따라갔어요. 잘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실점을 그렇게 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원정에서 풀어냈다 전반전에 이거는 단단하게 좀 버텨줬으면 경기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공격 작업 자체는 나쁘진 네. 않았어요. 뭐 골대도 맞추고 그렇지. 계속해서 좀 찬스도 그렇지. 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과거와 다른 점은 수비의 안정화. 과거에는 못 넣더라도 수비에서 버텨줬다고 하면
지금은 수비에서 뭐 계속 실점해 버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다 안 뛰었다라기보다 그냥 수비 라인에서의 개개인의 실력, 맞아요. 그게 좀 또 중요한 선수들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2대2 상황에서는 3대2 만들어야죠. 아니면 2대2로 버텨내든가. 일단 근데 최소 버텼어야지. 0대2에서 2대2 만들었다? 그러면은 따라가는 팀이 훨씬 더 기세가 유리해요. 유리하죠. 근데 거기서 우르르 무너지면서 내 골 줬다? 이거는 수비 불안을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기운 빠지지. 그리고 3대2로 될 수 있는 찬스도 FC 서울이 잡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3대2가 됐다고 한들 저는 그 한 골의 리드를 지켰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네요. 지금 수비 라인에서 강현무 선수도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고, 사실 강현무 선수가 그러니까 한때 포항에서는 대표 막 얘기도 나올 정도로 탑급에 있었다가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서울에 골키퍼가 없어서 데리고 온 선수가 강현무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강현무의 대체자로 뛴다고 했을 때 강현무 이상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그건 없죠. 지금 없어요. 맞죠.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골키퍼도 사실 완벽하지 않고. 근데 이제 김주성이 빠지면서 정태욱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야잔과 정태욱의 조합 문제라기보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의 문제잖아요. 선수 개개인의 폼의 문제가 크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개개인의 폼도 있고 개개인의 폼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조합도 이제 또 개개인 폼이 안 좋으면 조합을 아무리 좋아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좌우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선수를 투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뛰지 않았었던 박성훈 있잖아요. 박성훈 선수 투입하면서 다음 라운드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비가 불안하면 미드필더에서라도 1차 저지선이잖아. 어쨌든 미드필더가 거기서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이승모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난조인 상황인 것 같아서. 정승원이 있으면 그나마 기동력으로 좀 채워주고. 근데 없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정승원도 이번 시즌에 좀 잔부상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대승 그리고 서울이 6대2로 또 패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김천의 얘기를 조금만 하면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선수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올 시즌에 다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이 상주 상무 시절부터 해서 보면은 주요 선수들 전역하고 나면은 훅 떨어지면서 강등되고 뭐 이런 시즌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계속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정종윤 감독이 확실히 그 젊은 어린 선수들 데리고 했던 이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노하우가 있어요. 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수들한테 역할 부여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저는 맹성웅이 축구 이렇게 잘하는 선수인지 올 시즌에 느끼고 있습니다. 맹성웅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좀 눈이 한 번 더 가고 자꾸 보게 되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승원과 이게 서민우 김봉수가 전역하고 난 뒤에 맹성웅과 지금 이 이승원 조합이 저는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민우 김봉수 조합에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의 특색과 거기에 감독의 이 시스템적으로 주입하는 것들이 잘 들어맞으면서 어느 팀을 만나도 꿀리지 않는 미드필더 조합이 됐어요. 그래도 전북 선수인데요. 그렇죠. 근데 전북에서 완전 주전급으로 하진 않았어요. 탑티어 미드필더는 아니었잖아요. 또 안 좋을 때 있었으니까. 계속 안 좋을 때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맹성훈 선수 만약에 전역하면 언제 전역하지? 10월 28일. 또 몰라요. 10월 28일. 또 모릅니다. 또 전북에서 또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이 김천의 스쿼드를 보면은 K리그에서 뭐 이동경 선수 대단하죠. 이동경 외에는 소속팀에서 완전 그 주전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근데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K리그 1에서도 상위권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감 다 얻었죠. 다 발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선수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봤을 때 정종용 감독과 김은중 감독은 올 시즌 끝나고 조금 더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뭐 호봉이 올라가나? 일단 그거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러면 군무원 해가지고 모르지. 정준영 감독은 지금 좋은 선수를 이끌고 이 정도 순위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럼 다른 기업 구단에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물론 지난 이랜드에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뭔가 좀 다시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고, 김은중 감독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시즌에 또 어떤 그 연쇄적인 이동이 있을 수도 모르겠다라는 있을 수도 있죠.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감독 교체를 해서 효과를 본
뭐 전북이고 네. 또 기존의 이 좀 실망스러운 구단들은 진짜 외국인 감독을 다시 한번 또 포획 감독의 쓸 수 효과로 인해서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의 변수가 살아 있고 감독 자리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제주 감독 자리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주 감독이 누가 될 건지가 참 계약도 끝나는 걸로 네, 알고 계약도 있으니까. 끝나고 하니까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히든풋볼 K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